이고르 표트로비치 스트라빈스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 1882년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당시 유명한 베이스 가수였는데 때문에 일찍 음악에 재능을 보였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9살이 되어서야 피아노를 배우면서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능이 워낙 뛰어나 순식간에 악보 보는 법을 익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즉흥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민요를 많이 들었는데 이때의 경험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음악가들처럼 그도 부모의 강요 권유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학으로 화성학과 작곡법 등을 공부하였고 1900년대 초 당시 러시아의 대작곡가인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에게 평가를 부탁했지만 그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한편 스트라빈스키는 23살인 1905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1살 아래의 사촌인 예카테리나 노센코와 결혼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의 교리에 따라 사촌지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라빈스키는 예카테리나가 친척이라는 것을 속이고 결혼했으며 이후 이 사촌 부부는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는 억지로 전공하던 법학을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음악계에 입문 일전에 그에게 냉담했던 림스키-코르사코프에게 작곡법과 화성학, 관현악법을 배웁니다. 그 밑에서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작곡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정확하고 충분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에 있던 스트라빈스키는 모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때문에 남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으로 피난을 다녔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그의 재산이 몰수당하는 바람에 한때 생계의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귀국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1962년에 공식 초청을 받기 전까지 러시아구 소련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경제적 곤란을 겪은 스트라빈스키는 점차 돈 문제에 민감해졌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 1934년 프랑스에 귀화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1939년 부인이 사망한 직후에 자식들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40년 1월 스트라빈스키의 연인이었던 베라가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두 사람은 그해 3월에 매사추세츠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라가 수데이킨과 정식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유부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스트라빈스키는 미국 당국에 베라가 유부녀라는 것을 속이고 결혼을 강행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2번의 결혼을 모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셈인데 신부의 나이가 나이니만큼 둘 사이에 자식은 없었지만 어렵사리 이뤄진 재혼인 만큼 부부간의 금슬은 좋았다고 합니다. 노년의 스트라빈스키는 자신의 작품을 지휘하는 활동에 집중하였으며 세계 각지를 순방하며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962년에 소련 작곡가 연맹의 초청으로 50여 년 만에 조국의 땅을 다시 밟은 것은 특기할 만한 순간이었는데 스트라빈스키는 옛 친구를 만나 러시아어로 환담하는 등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 3주 동안 소련에 머무르며 흐르쇼프, 쇼스타코비치, 하차투리안 등과 만남을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발레 음악 불새, 페트루슈카, 그리고 봄의 제전 등이 있었으며 이 작품들은 초기 러시아 민속음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 당시 파리의 발레러스 세계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교향곡, 오페라, 실내악, 피아노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네오 클래식, 시리얼리즘 등 여러 음악적 실험을 거치며 발전했으며 그의 후기 작품들은 더욱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구조를 띠게 됩니다.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20세기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고르 표트로비치 스트라빈스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